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조사와 분석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보존 처리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나중에 배접을 했던 거고. 보존 처리 후 오히려 얼룩이 생겼다. 채색 기법을 몰라 배접 제거를 하지 않고 채색을 한 결과다. 과학과 기술이 작아져. 예. 그 과학, 얼마나 정밀한 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화재에 대해서 제작이나 어떤 제작 당시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유물의 수명은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성을 중요시하는 서화문화재는 재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중요하다. X선 형광 분석기로 안료를 분석하면 그 성분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모에선 어떤 성분이 검출됐을까? 주 성분은 바로 납과 금이다. 지금 현재의 문화재라는 게 지금부터 보통 200년 다 이전에 했던 유물들인데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재료가 현재 남아있는 재료도 있고 남아있지 않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사용됐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그 문화재를 복원하는 게 복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맞기 때문에 그런 재료에 대한 사용됐던 재료의 성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녹권에서도 훼손의 흔적이 역력하다. 바탕에 떨어져 나간 부분에 비단을 보충하는데 그 비단에 과학적 방법이 동원된다. 원래 상태의 것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전자선을 쪼여 비단을 약화시켰다. 오늘은 병풍화의 색맞춤 작업이 있다. 서화문화재에서 사용된 색은 모두 천연 재료를 원료로 한다. 그래서 보존 처리에 이용하는 색 역시 천연 재료에서 찾는다. 지금 선이 나가버렸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농도 같은가? 이 정도면 묽게. 서화문화재에 있어 색맞춤 역시 원형을 중요시한다. 감쪽같이 칠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면을 고려해 주위와 분위기가 맞게 그 정도로만 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 색깔을 한번 잘못 맞추게 되면 그 작업 자체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그 색의 명도에서 가장 몇 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작업도 한 번 칠하는 것이 아니라 묽은 안료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겹쳐가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색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색 맞춤을 하는 것도 비단 보충을 하는 것도 훼손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다. 그대로 놔둘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서화문화재의 복원이라는 게 새로운 부분, 이미 손상이 돼서 없어진 부분을 그려놓는 게 절대 아니고 그동안에 보관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더 이상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서화문화재 복원 과정입니다. 그 시각 목재 보존실엔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수침 목재 문화재가 도착했다. 그 문화재의 보존 처리를 두고 애를 먹고 있다. 수분 때문이다. 토양하고 한 1, 2mm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오랜 기간의 목재 유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은 그 밀폐된 공간, 그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만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꽉 차여 있는 목재가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수분이 증발하면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분해된 세포벽이 취약해서 목재가 급속도로 이렇게 수축 변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에서는 수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발굴 당시 온전해 보이는 수침 목재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수축과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내부를 채우고 있던 수분이 증발해서다. 이런 재질의 특성상 목재의 보존 처리는 목재의 치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수종이나 분해 상태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목재가 분해가 많이 될 경우는 어떤 처리 약재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분해가 덜 된 경우는 서서히 건조를 해야지만이 그 목재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네. 수침 목재의 처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약재 함침법. 일정한 공간 안에 처리하고자 하는 약재를 넣고 목재를 함께 담궈 넣는다. 이때 사용하는 약재는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다. 수분으로 채워져 있던 목재의 내부로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흡수되기 시작한다. 목재 내 차지하고 있던 수분 대신 그 자리를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채워준다. 약재 함침법은 고분자 물질을 흡수시킴으로써 수분 증발로 인한 건조와 변형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약재 함침으로 안정화를 찾은 목재는 건조 과정을 통해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동결 건조법. 목재를 급속히 냉동시켜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액체를 동결해 고체화시킨다. 더 이상의 수축과 변형은 없다. 목재 보존실에서는 요즘 경남 창원시 다오리 유적에서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처리가 진행 중이다. 공기 중에서 형태 변화가 없도록 약재 함침과 동결 건조로 목재의 재질을 강화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접합과 복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단 목재는 어떤 금속이나 도토기와 다른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무기물보다 더 빨리 썩어서 없어지는